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김은강 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개판 5분 전인 북한 애무성의 내부 실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에 노동신문에서 북한 주재 평양 애교단을 위한 연회를 마련하였다고 하는 이 기사에서 처음으로 이선건이 애무상으로 발탁되었음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이선건이 지금 들어앉은 애무성에서는 계산이 우리에 끼어든 오리 신세를 치고받는지라 이선건을 포함한 각 축전이 여기저기 벌어져 가지고요. 재계비 집안 아니라고 욕을 퍼먹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애무성이 이런 내밀한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유럽 망명 중에 있는 북한 외교관과 제가 아주 긴급히 연락을 했습니다. 해망명 북한 외교관과의 인터뷰 바로 들으시겠습니다.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 외국어문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북한 애무성 유국에서 업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국이라는 건 아프리카, 중군동 그리고 라틴미주 담당국입니다. 거기서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소기관으로 업무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다가 최근에는 유럽으로 탈북을 해서 여기서 지금 망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네요. 유럽 쪽으로 망명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예, 우리 제가 불어를 전공하니까 언어학 쪽으로 유럽 쪽이 저한테 다 가깝다고 생각됐고 또 제가 미국보다는 성에서 유럽 쪽에 대한 그 지식이 더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선택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는 곳에도 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제가 선택하게 됐습니다.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북한이 이선건이라고 하는 이 군부 출신 조평통 위원장을 애무상으로 발탁을 했는데요. 혹시 이 소식을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최근에 북한 뉴스들을 통해서 애무상이 교체됐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북에 계실 때 이선건 알고 있었습니까? 그분은 잘 모르고요. 애무성 출신이 아닌 사람이 애무상으로 오는 것은 특히 이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현실이 지금 진행된 것입니다. 지금. 이선건 애무상 이 발탁의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선건 애무상이 애무상으로 발탁된 그거에 대해서 주목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나 북한에서 북한 애무상이 역할이 어떤 역할을 진행하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 애무상은 북한에서 그 상징적 인물로서 국제회의나 우호적인 나라들을 순방하면서 북한의 대정책을 홍보하는 쉽게 말하면 거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대정책 수립의 실권은 북한 애무성 일부상에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북한 애무상은 은퇴하기 직전에 일종의 그 배려지, 좀 명의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례로서는 그 박이춘 애무상이라고 있었어요. 그 박이춘 애무상도 그쪽에 애무상 진행할 때도 정신 이상 증세들이 많이 나타났는데도 그 상황에서도 애무상 직능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애무상 직책이 북한 애무성의 대정책을 크게 좌우지하고 이런 쪽에서는 생각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남북회담을 주도하던 이선건이 애무상으로 발탁된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나 북한 애무성에도 남북관계를 주관하는 부처가 있습니다. 애무성 8국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은 조국통일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선건이가 거기에 가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이 조국통일국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국통일국이 강화돼서 이 부처가 중점이 돼가지고 북한 노동당 통전부나 또 조국통일국이나 조국통일위원회나 이런 대남 사업을 또 이론적으로 활발하게 진행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한국과의 신무 협상을 일시적으로 단절한 것을 예시하고 있지 않는가 하고 생각해봐야 다 아시다시피 당대를 통해서 대비 장기적으로 선포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남북회담의 그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않는다고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선건을 애무상으로 발탁해서 남북회담 후지가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는 지키되지 않는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밝히고요. 또한 그 대내적으로 밝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누가 북한에서 제일 이득을 보았는가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성건이가 발탁을 해서. 근데 제일 이득을 보는 게 현재 차서원이 북한 내무성 제1부상이라고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대적적 수립이나 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을 북한 내무상으로 보냄으로 해서 북한 내무성에서 차서원의 임지를 더욱 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애무성 물갈이의 어떤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외교관들 속에서 서방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이 공작금까지 받는 서방 간첩이랄까요?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런 이야기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은이가 집권한 후에 북한 외교관들에 대한 통제가 더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처벌 수위도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2014년도에 북한 정부에서 그 영원들을 그 지역별로 파견했습니다. 파견해서 자수나 이런 걸 유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불법행위나 밀매행위에도 참가하지 않게 하도록 이런 일련의 행동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서방으로부터 공과금이나 뭐 이런 거 받는 요원들보다는 해외에서 생존을 위한 불법 밀매 행위에 참가하거나 또 북한의 그 대정책에 반하는 이런 그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좀 묵인하면서 여기서 벌을 받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찾아봤습니다. 김정은이가 북한 내무성에 하나의 지시를 내린 게 있습니다. 지시는 뭐나 북한 외교관 쪽을 너무나도 남발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북한이 폐쇄된 사회니까 북한에서 외교권을 가지고 다니면 다 외교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외교권이 너무나도 남발됐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에서는 외교권을 남발하지 않고 공무요건이나 일반 요건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세계에서 돈을 받고 할 때에는 외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외교관으로 정통외교관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대폭 물갈이 원인은 거기도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 북한의 정통외교관들이 많이 탈북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때까지 김정일이가 집권해서는 10년 동안 북한 내무성에서 정통외교관들이 탈북하는 현상들이 10년 동안 없어서 그걸 치하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저를 비롯해서 시작하고 태영호 공사가 오고 또 이탈리아에서 수비관이 오다 나니까 이런 북한 정통외교관들이 탈북이 도미노 현상으로 일어나니까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또 북한 내무성에 대한 관리를 또 철저히 하지 않고 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권서기관님, 이선권 이 군바리가 이번에 애무상이 됐는데 이 사람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중도성이 없고 전문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 북한 외무상으로서 계속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는 힘들 거라고 찾아봅니다. 그래서 사례로서는 그 기존에 최근에는 그 북한 외무성 당비서가 호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그분의 아버지가 호담이라고 기존에 북한 내무상을 해서 토해가 작용을 했고 이런 사람들로서 북한 내무성의 초당 당근도 이런 사람들에서 착취해서 옵니다. 근데 이 사람 중에 전에 북한 동원안보국장에서 책임비서를 하던 사람이 당비서로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끝내 북한 내무성이 견뎌내지 못하고 인맥적이고 세력적인 이런 외부적인 힘에 견디지 못하고 외부에서 보기는 아름답게 식량주지의 북한 용사가 당비서로 파견되는 이런 행태를 띠면서 이 사람을 쫓아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서 길을 거는 것보다도 대사나 이런 쪽으로 다른 것으로 이렇게 승진된 걸로 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거란 말이죠. 내무성이라는 게 상징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또 외무상이 북한 내무성에서 제일 마지막 직책입니다. 이제 내무상을 수행하고서는 집요로 들어가는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측면에서 봤을 때 김정은이 아무래도 이성건이가 남북 문제나 이런 문제점에서 좀 잘하든 못하든 활력 있게 주동해서 수행해 왔으니까 배려 차원에서 외무성에서 외무상이나 하다가 집에 들어가라 그렇게 뭐라도 배려 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확답드릴 수 있는 건 이성건이 외무성에서 견딜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작고 또 외무상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중도에서 북한에서 관료로서의 업무는 끝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군의 되자 출신은 이선권이라고 할지라도 북한에서 손꼽히는 엘리트 집단인 애무성에서 그 존재를 찾기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제1부상 최선희가 그를 견지하고 있고요. 김정은하고 최선희, 또 김정은하고 김계관, 김정은과 이용호 이렇게 서로 통하면서 결국은 이선권은 회담을 자꾸 하려고 하고 관계를 가지려 하고는 남쪽의 그 치정을 듣기 싫어서 북한이 바로 이선권을 들어서 애교부의 얼굴 마담으로 가져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쪽과의 대화 창구인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주인이 없습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새로운 조평통 위원장의 발탁은 우리가 전혀 예견할 수 없는 오리무중 상태입니다. 이성건이 오므라해서 개판 5분 전이 되어버린 북한 애무성의 내부 실태를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전국에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시청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